하나씩 주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토리맘님께서도 오셨어요. 예고편은 제목만 말하라고. 아니, 사실 제가 맨 처음 예고편 이런 얘기를 좀 할 때는 제목만 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PPT를 좀 여러 장 준비하는데 예고편 하기 전에 이제 PPT가 대충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전까지 예고편 만들었던 이 여파가 남아가지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길어집니다. 매번 짧게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뭐에 하나 탁 꽂히면 또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예, 예고편 너무 상세하다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이다. 자, 이 주제를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이다 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포는 이 서울에 쓰레기장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 요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좀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너무 선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예, 어쨌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제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전체, 이게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속도로 하면은 조만간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은 싫다라고 거부할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할 구역에 쓰레기 매립장,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쓰레기들이 매립된다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 수도권 매립지의 이제 마지막 매립을 앞두고 최근에 이 환경청을 비롯한 환경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가 수도권에 이 쓰레기 매립장 지원 지자체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곳도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 이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진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이 버리는 이 쓰레기를 돈을 내고 또 매립장에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서울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나 인천의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경기도하고 인천에 돈을 줘야 됩니다. 서울로서는 재정 문제가 참 녹록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그만큼 서울의 재정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서울 관할 구역 내로 끌고 올 수 있다면 글쎄 뭐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지금 상암동에 있는 이 난지도 쓰레기장에 쓰레기 소각 시설을 마련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 시설을 마포, 이 상암동에 유치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민주당 분위기가 좋은 곳인데, 안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 얘기, 쓰레기 그 소각장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마포 쪽에서는 이 국힘당 후보들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 서울로서는 어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다급한 실정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던져진 겁니다. 결국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면 김포는 서울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난지도, 지금의 상암동 올림픽공원, 상암동 하늘공원, 여기가 옛날에는 난지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한 20년 썼나요? 원래 자그마한 섬이었던 난지도는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강의 지류를 완전히 메웠고요. 그리고 그 지류를 메운 자리에 거대한 육지가 생겼습니다. 일부는 이미 매립이 끝나서 평탄화 작업을 했고요. 또 일부는 지금도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여러분 캠핑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 그 하늘공원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주변의 그 많은 땅들, 사실 그 곳곳이 매립장이었거나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였습니다. 한때 그래서 난지도에 갖다 버려라, 얘 난지도 버려라 하는 얘기는 쓰레기 얘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마 91년, 90년 그 무렵이었는데요. 그 무렵에 시가지에서 시위를 하다가, 이게 우리가 가도투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가투를 벌리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 어디로 갔느냐? 난지도에다 갖다 버렸어요. 난지도가 서울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걸어 나와야만이 겨우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지 중에 오지였던 거죠. 거기가 난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20년 이상 매립했습니다. 그 뒤에 서울은 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지금의 수도권 광역 매립지입니다. 일부는 서울, 일부는 부천, 일부는 인천, 그리고 일부는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지금 인천에 포함된 곳 역시도 사실은 김포 땅이었죠. 검단. 거기 일부가 인천에 포함이 되면서 김포 땅이 아닌 게 돼버리긴 했지만 사실은 김포 매립지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광역 매립지는 전부 다 김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 광역 매립지도 이제 다 차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지금 끝나가고요. 조만간 4단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단계는 김포 쪽에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요, 서울은 이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김포시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은 더 이상 김포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시가 김포에 골드라인이니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니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은데 그 돈
쓸 돈을 나올 구멍, 그러니까 지하철 놓을 구멍을 김포에서 찾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거는 서울의 쓰레기장이 되기 위함인 거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이 선거 전략인 줄 알았어요. 김포의 서울 편입, 시민 의견 모이면 적극 당론 추진, 이렇게 김기현이 지난 30일 엊그저께 얘기를 한 거죠. 며칠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또 이 선심성 공약 하나 날리는구나 라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김포는 서울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죠. 김포를 인천에 편입시키거나 경기 북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을 뿐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10월 중순까지만 해도요. 오세훈도 뭐라고 그랬냐면 검토해 본 적이 없다. 김포시가 사실 10월 중순쯤에 서울 오세훈 시장을 만나가지고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오세훈이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논의를 해봐야 된다. 검토해 본 바 없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보름 사이에. 김기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선거 전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선심 공약 하는구나. 또 포퓰리즘이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김기현이 입을 뻥끗 하자마자 갑자기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자, 이 특별법 발의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성남, 고양, 하남 이런 데도 갑자기 나서서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 특히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에서 국힘당이 매번 죽을 쓰니까 이번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시켜줄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좀 표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이 꼼수라고 생각을 했죠. 성남, 고양,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국힘당에서 지금 벌써 서명운동까지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메가 서울이 총선의 브레이크홀이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공약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오랫동안 서울시가 수건사업으로 갖고 있던 쓰레기장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고 서울시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또 5호선 확장이라든지 5호선 연장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숱한 사업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국힘당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뭐 하남, 구리, 위례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일부는 성남인데 일부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그냥 다 서울로 편입시켜줘. 하남 가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풍납동하고 암사동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서울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서울에 편입이 되면 땅값이 갑자기 30% 이상 훅 뛸 거다. 뭐 이런 걸 노리는 거겠죠.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편입이 되면 송파구가 되죠. 가밀도 송파구가 됩니다. 땅값 오르는 게 거의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땅값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힘당은 요걸 노렸구나.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어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니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포를 끌어들이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하남이나 성남이나 위례나 이런 뭐 고양, 과천, 광명, 시흥 이런 곳은 자기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이 편입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그럼 결국 뭡니까? 얘네들은 헛물만 켜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건가?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많은 곳에서 이미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지하철 연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쓰레기 바지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김포 쓰레기 매립지를 서울이 쓸 수 있을까라는 보도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김포시장 때문이에요.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기 입으로 한 겁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서울도 좋고 김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한다? 예, 잠시만요. 이게 조금 PPT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잠시만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요. 잘못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뭐가 잘못됐네요. 자, 자,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로 편입을 시켜서 항구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 야, 이거 참 얘기가 웃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애기봉 넘어 접경 지역이라 서울시는 대북 정책이 가능하고 김포시 인구가 더해져 10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헛소리를 했어요. 근데 서울시가 항구를 가지는 게 큰 메리트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김포가 김포 끝에서 보면 이렇게 북한이 보이는 애기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기봉이 서울시 것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가 딱히 이득을 볼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한 얘기가 있죠. 수도권 매립지가 김포 땅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이 김포를 편입시키면 서로 큰 도움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벌써 한 20일 전쯤이군요.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에 이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가지면서 서울이 김포를 편입시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김포 땅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된다. 김포는 서울의 쓰레기장. 이 얘기는 다른 데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김병수 김포시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 경우 수도권 매립지 정말 서울게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운영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요, 환경부하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네 군데에서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운영에 참여하긴 하는데 매립 허가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은 하지만 결정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예, 사실은 인천시한테 집중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수도권 현재 매립지 여기가 원래는 김포 땅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누구 땅이다? 예, 인천 땅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은 이 수도권 매립지 조성에 상당히 많은 돈을 댔습니다. 경기도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는데 딱히 기여를 하는 건 없어요. 인천 땅이란 말이야. 서울시가 돈을 냈어. 그런데 경기도까지 같이 합쳐서 현재 협의체가 운영이 돼. 왜 그러냐? 경기도 관할 내에 현재는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성 자금도 경기도가 안 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에 이 발언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4차 매립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이 갖고 있던 이 매립지가 다 끝나요. 거기 다 채워진다고. 그래서 4차 매립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4차 매립지부터는 김포께 됩니다. 땅이 김포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경기도도 매립 허가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경기도 땅이 당장 쓰레기장으로 쓰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쓰레기장으로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은 이 매립 허가권이 없지만 앞으로 경기도 땅을 쓰게 되니까 당연히 경기도도 이 발언권이 더 세지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넘어가게 되면 어찌 된다? 경기도는 아예 발언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제 사용료만 내면 돼. 요 돈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자 운영 협의체에서도 경기도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경기도는 뭐 돈을 냈어, 땅을 냈어. 그냥 거기다 쓰레기 버리기만 하잖아. 그런데 왜 이 협의체에 들어와? 의사결정기구에 왜 들어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는 이제부터 그게 김포가 지네 땅이니까 발언권이 훨씬 세지지. 그죠? 지금까지는 이 사자협의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매립 허가권 이것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나 인천시가 야 우리 못 받아들이겠어. 야 너 보내지 마.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몇 년 전에 실제로 이 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목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야 묻지 마. 야, 매립하지 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니들 쓰레기 버릴 생각하지 마. 라고 한 적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이 수수료를 인천시가 그런 방식으로 올리기도 했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김포가 서울이 땅이 되어버리면 서울은 지들 마음대로 가서 버릴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인천이나 경기도가 버리겠다는 거, 야 버리지 마. 우리가 버릴 것도 모자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틀려지죠. 지금까지 을이었다면. 그래서 돈만 대고 사실 실질적인 권한은 인천시가 다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가 된다? 이제 그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서울로서는 침이 안 흐를 수가 없지. 게다가 이 쓰레기 매립장에 이거 쓰레기를 비우잖아, 버리잖아. 그러면 버리는 거 수수료를 또 내야 돼. 그게 아마 서울시는 상당히 큰 수익이 됩니다. 지금 김포로 가는 이 지하철을 뚫는다, 5호선을 뚫래, 김포 골드라인이 이렇게 확장을 하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야? 재원 마련할 방법은 사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그죠? 서울로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매립지는 모두 이렇게 네 군데로 구성이 됩니다. 제1 매립지는 이미 매립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2 매립지는 2018년에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1 매립지는 현재 골프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 이걸 나대지로 놔두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땅이 이제 내려앉아요. 땅이 이제 이렇게 좀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단단해지는 거죠. 보통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그래요. 쓰레기를 한번 붓고 그 다음에 흙을 하나 덮고 쓰레기 붓고 흙을 덮고 이런 식으로 층층층층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눌러 내립니다. 성토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앉거든요. 그러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가 문제지. 이게 한 3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40년, 5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난지도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가 지금 현재 캠핑장으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앉으니까. 게다가 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요, 메탄이 계속 분출이 돼요. 메탄이 분출돼 가지고 집안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탄이 다 빠져나가고 집안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동안에 여기를 현재 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쓰는 거예요. 1매립장이 지금 그렇고요. 2매립장은 매립은 종료가 됐는데 앞으로 뭘 쓰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된답니다. 이것도 현재 뭐 기다려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3매립지예요. 이게 2018년부터 매립을 시작했고요. 2025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7년 동안 쓰게 되는 매립장인 겁니다. 지금이 2023년이죠. 2023년이 이제 다 끝나가죠. 그렇다면은 제3 매립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1년하고 10개월, 2년이 조금 못 미치게 남았습니다. 이 제3 매립장의 매립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제4 매립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부터가 김포 땅이 됩니다. 뭐 제3 매립지 일부도 김포 땅이라고 하던데 뭐 일단 뭐 그거는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제4 매립지가 김포 땅이 돼요. 자, 이걸로 끝날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주변에 매립지로 매립지 후보지가 몇 군데 더 있어요. 아마 여기 제5 매립지, 제6 매립지까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들어갈 자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다? 예. 김포를 서울이 꽉 먹게 되면은 서울로서는 진짜 꽉 먹고 알 먹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발언권도 확보할 수 있는 진짜 일석이조인 거예요. 김포는 그럼 뭐야? 김포는 여전히 쓰레기장이지. 쓰레기장에 뭐 신도시가 들어가겠어? 어림도 없죠. 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신도시 개발이 됩니다. 상암동이 언제 신도시 개발이 됐어요?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고 20년이 지나서야 상암동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주변 다른 김포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예, 20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지. 20년 뒤까지 여러분들 살아 계시겠슈? 자, 서울시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땅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선거용으로도 상당히 유익하고 또 재정적으로나 이 도시 행정 문제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면요, 김포 시민들은 이제 거기서 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땅값 올라가서 좋다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값 다시 떨어질 겁니다. 왜? 여기서 날리는 먼지, 악취 장난이 아니에요. 신촌에 사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난지도가 신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멀지 않죠. 그래서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분다거나 뭐 특히 이제 그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예.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 신촌에 쓰레기 냄새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자, 김포가 딱 그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죠. 예. 자, 김포 시민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나 위례나 성남이나 구리 이런 데서도 우리도 서울에 편입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김포가 되는데 우리가 안 될 게 뭐 있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쓰레기장이 없잖아. 뭐 화장장이라도 유치하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즉 서울이 군소 지방 도시를 자기 구역으로 끌어넣겠다는 이유는 뭐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른바 혐오시설, 쓰레기 처리장, 또는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화장장, 이런 것들을 떠넘기기 위한 겁니다. 생각 잘 하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여론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 혹은 김포를 비롯한 여러 군소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에 58.6%가 반대한다.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58.8%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글쎄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국힘당 스스로 이 정책을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포 쪽에는 뭐 표가 좀 될지 모르겠으나 김포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표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뭐 구리나 광명이나 이런 곳에서는 왜 김포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라고 하면서 반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완전히 작살 나겠네? 라고 하면서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는 김포나 몇몇 지역의 의석을 건질 수 있을런지 모르나 서울의 의석은 완전히 아작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국힘당 어떤 걸 선택할지 하여튼 봅시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의석을 왕창 잃을 가능성, 경기도의 의석을 왕창 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굳이 김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쓰레기장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기현이 김포에 출마한대. 그래서 김기현 당선시키려고 일부러 요거를 띄웠대요. 김기현이 울산이잖아요. 근데 영남권 스타들이 서울 와가지고 뭐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일바따로 김기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김기현이 갈 곳이 김포래. 그래서 김기현이 지 선거 전략을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대요. 야, 얘네들은 머리 돌리는 거 보면 참 기발해요. 그죠? 우리는 마치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게 놀랍습니다. 참, 그렇죠.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